안녕하세요. 코딩X 아이번입니다. 코딩X 오리지널 챗GPT로 배우는 SQL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SQL에 대해 배울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컴퓨터에서 MySQL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SQL 언어로 컴퓨터에게 명령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MySQL은 DBMS 중 하나입니다. DBMS는 어려운 전문 용어가 아니라 MVC, SBS처럼 줄임말인데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줄임말입니다. SQL은 구조화 질이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쿼리라는 질문을 요청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방식의 언어입니다. 컴퓨터에게 질문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얻게끔 명령어를 작성하는 거죠. 구조화되어 있고 대답을 요청하는 질문인 쿼리를 던지는 듯한 문법이기 때문에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이름 짓고 이를 줄여서 SQL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한글, 미국에서는 영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컴퓨터와 대화하는, 요청하는, 명령하는 언어의 일종입니다. 여기까지 드린 설명이 이론적인 내용이고 저 또한 책이나 인터넷에서 찾거나 배운 지식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수업에서는 SQL을 배우는데 필요한 이론들은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에게 위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업의 강사인 저에게 남은 역할은 여러분들이 SQL을 습득하는 데 필요한 과정들을 목록화해서 제공해 드리고 챗GPT가 설명하는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재밌는 상황을 예시로 들거나 유비추론을 통해 설득력 있고 쉽게 와닿는 설명을 하는 등 학습 멘토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 인간이 기계에게 기술과 지식을 배우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아직 전 세계에 몇 명 안 될지도 몰라요. 축하드리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글 검색창에 챗GPT라고 검색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가장 상단에 챗GPT 사이트가 있을 겁니다. 클릭하시면 본 사이트로 접속하실 수 있고요. 자, 사이트 오면은 챗GPT 소개가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샘플들이 있네요. 무시하고 Try 챗GPT를 누릅니다. 그러면 저는 이미 가입을 했기 때문에 들어와졌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구글 계정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챗GPT 화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왼쪽은 여러 가지 채팅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민수, 철수, 영희 채팅을 하는 것처럼 채팅방을 만들 수 있고요. 챗GPT, 인공지능과 채팅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왼쪽 하단에 업그레이드 투 플러스, 다크 모드 이런 것들은 유료 플랜 결제하거나 또는 테마를 바꾼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업데이트나 FAQ는 사용하면서 뭐 물어보거나 업데이트 공지, 그 다음 로그아웃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SQL을 배울 거기 때문에 SQL이 뭐야?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줘 라고 한번 대화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챗GPT가 답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이 답변하는 시간이 영어로 하면 훨씬 짧은데 한글로 적을 경우에 한글을 번역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리기 때문에 좀 천천히 나옵니다. 자, 인공지능이 알려줬습니다. SQL이 뭔지 쉽게 초등학생도 이해하게 설명해 주라고 하니까 답이 나왔네요. SQL은 제가 직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Structured Query Language의 약어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조작하고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다. 그 다음 컴퓨터 시스템에서 중요하다.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데 성적을 저장하고 관리, 그 다음 조회하거나 추가하고 수정하기 위해서 SQL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SQL의 간단한 문법을 예시로 보여주는데요.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인 학생들의 이름과 그 점수를 조회하고 싶다고 가정한 겁니다. 그러면 select, 이름을 넣고 수학 점수, 이름과 수학 점수를 select, 검색 조회할 거야. 성적표로부터 그 다음 어디에 있는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에 있는 데이터들을 조회할게 라는 게 되겠죠. 이게 SQL의 한 줄, 코드 한 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정확히 모르는 것,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깔끔하게 알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데 저는 제 개인 취향에 맞게 깔끔하게 알려주라고 명령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설명이 나왔는데요. 데이터베이스는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집합이다. 깔끔하게 알려주긴 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컴퓨터나 핸드폰, 스마트폰에서 파일을 저장하는 것과 비슷한데 우리 게임도 깔고 엑셀 문서 다운받고 여러 가지 하죠. 이러한 파일을 저장하는 것과 비슷한데 좀 더 체계적으로 더 내부로 들어가서 세부적인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한다. 그 다음 여러 테이블로 구성된다. 중요합니다. 여러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고 각 테이블은 하나의 데이터 유형을 나타내고 데이터 유형에 대한 정보가 저장된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계좌 정보는 계좌, 고객 정보는 고객 이렇게 저장한다는 거죠.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며 예를 들어 은행, 학교, 회사에서 쓰인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설명만 봤을 때는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옷을 판매하는 사이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줘. 예시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할게요. 자, 만들어 줬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는데 옷을 판매하는 이제 옷 사이트 데이터베이스를 예시로 만들어 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상품 테이블, 주문 테이블, 회원 테이블, 장바구니 테이블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어 줬네요. 자, 우리가 옷을 반팔티, 긴팔티, 셔츠, 바지, 치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상품 테이블이 놓여 있고요. 여기에는 상품 번호, 상품명, 가격, 사진, 설명, 그 다음 몇 개 남았는지 재고, 그 다음 등록일 등이 있네요. 주문은 고객들이 주문한 주문 번호, 상품 몇 개, 그 다음 주문한 사람의 개인정보, 그 다음 결제했는지 안 했는지 날짜 이런 것들도 만들어 줬습니다. 회원 테이블은 회원의 아이디와 개인정보들이 있겠고요. 장바구니는 고객들의 장바구니, 어떤 것들을 장바구니에 담았는지 이것들을 알면 이걸 활용해서 특정 제품을 추천해 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옷을 판매하기 위해서 다루는 데이터들을 테이블로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테이블들은 서로 관계가 있는 데이터들이죠. 따라서 관계가 있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자,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요,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필요한 관련 있는 것들을 여러 테이블로 구조화해서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해놓고 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SQL을 통해서 다루는 거죠. 관계가 있는 데이터들을 저장하기 때문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요.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컬럼과 로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행렬, 표에서 가로와 세로가 있죠. 그게 컬럼과 로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각 테이블은 키를 가진대요. 그 다음 각 테이블이 키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들끼리 연관지어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SQL을 사용해서 조작할 수 있다. 결국에 우리가 SQL을 배우는 이유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조작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야 되겠죠. 오라클, MySQL, SQL 서버 등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중에서 MySQL을 설치할 겁니다. 그럼 질문을 먼저 던져 볼게요. MySQL 설치하는 방법을 챗GPT에게 물어보고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태까지 우리가 학습하면서 불편한 것들을 보완할 건데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사실 귀로 듣는 소리밖에 없죠. 화면상에 제가 적어주면 좋을 거기 때문에
이 챗 GPT에서는 필기 기능이 아직 없는데 이 챗 GPT를 구글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메모를 할 수 있게 하고 형광펜으로 강조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먼저 MySQL을 설치하고 챗 GPT 나만의 업데이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MySQL에 접속합니다. 자, 그러면 page not found가 나오네요. Well, I'm sorry, the page of file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MySQL 커뮤니티 다운로드에서 MySQL 커뮤니티 서버를 선택한다. 상단에 다운로드를 눌러서 상단 다운로드 누르고요. 그 다음 MySQL 다운로드 이걸 찾아야겠죠. 자, 원하는 게 복잡할 때는 검색하면 됩니다. 컨트롤 F를 눌러서 MySQL 커뮤 네, 여기 나오네요.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 MySQL 커뮤니티 서버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기 서버를 선택하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other 다운로드가 다른 걸 다운로드 받는다는 거죠. 여기 go to 다운로드 페이지를 눌러줘야 돼요. 여기서 윈도우나 맥, 리눅스 선택하시고요. 대부분 윈도우 쓰시죠? 윈도우. 그 다음 go to 다운로드 페이지.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437.3메가짜리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버전에 따라서 사이즈가 좀 달라질 건데 사이즈가 큰 걸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죠. 다운로드 눌러주시고 그 다음 뭐 로그인 해라 이런 게 나오는데 그냥 just start my download 내 거 다운로드 받을게요 누르면 되겠죠. 그럼 왼쪽 하단에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 다운로드 됐으면 이걸 누르면 실행되겠죠. 찾는 방법은 여기 화살표 폴더 열기 하면 다운로드 받은 경로 찾을 수 있죠. 이것을 실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챗GPT한테 물어볼까요? 그 다음 Develop Default를 선택하라고 하네요. Develop Default. 자, 그 다음 설치 옵션을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가 있네요. MySQL for Visual Studio. 자,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IDE가 있어요. 개발 환경인데 거기서 SQL을 쓸 거면 체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파이썬이랑 같이 개발할 거면 또 여기에 체크하면 되겠죠.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execute 눌러주고요. 그러면 설치가 시작됩니다. 자, 설치가 끝났고요. next 눌러줍니다. 그 다음 또 next. 그 다음 또 next. 자, 그 다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데 내 옷가게의 데이터를 누가 와서 날려버리거나 해킹당하면 안 되겠죠. 자, 비밀번호를 설정해 줍니다. 자, 패스워드 스트렝스 미디엄이라고 하네요. 저는 미디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마이 서비스 네임 해서 이건 그대로 두고 넥스트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넥스트 누를게요. 그 다음 execute 눌러줍니다. 자, 간혹 비밀번호를 123, 123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최대한 비밀번호는 어렵게 만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물론 편한 것도 중요한데 보안이 앞으로 더 중요할 거기 때문에요. 그 다음 입력했던 비밀번호 입력합니다. 체크해 주고요. 그 다음 또 execute 눌러줍니다. 이러면 설치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럼 finish 눌러주면 되겠죠. 자, 그럼 성공적으로 MySQL 워크벤치가 설치되었고 실행되었습니다. 자, 챗 GPT가 지금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우리 사람이 다섯 줄의 질문을 했는데 많은 내용을 알려줬죠. 하지만 조금 공부하기 불편한 게 있어요. 메모를 할 수 없다. 그 다음 형광펜으로 강조할 수가 없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챗 GPT를 개발하고 있는 개발자들에게 요청해서 기다려도 되지만 우리는 구글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커스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검색창에 구글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검색합니다. 그러면 크롬 웹스토어가 나옵니다.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 여기서 챗 GPT라고 검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라이너라는 툴이 나오네요.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 크롬의 추가, 확장 프로그램의 추가까지 해줍니다. 자, 설치가 끝났으면 다시 챗 GPT로 와서 위로 올려볼게요. 그 다음 중요한 내용 한번 찾아서 형광펜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니까 형광펜을 쓸 수 있죠. 무료 플랜이기 때문에 두 가지밖에 못 씁니다. 형광펜, 그 다음 필기도 할 수 있어요. 누른 다음에 클릭하면 메모장이 나옵니다. SQL이 이제 뭔지 알 것 같다. 앞으로 예제를 다뤄보면서 내 손으로 배워야겠다. 뭐 이런 메모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메모를 했으면 이제 메모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앞으로 이 크롬 계정으로 접속하면 이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챗 GPT가 여러분의 노트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확장 프로그램 눌러서 라이너를 누르시고 저장됨을 누르시면 라이너 플랫폼에서 이렇게 광고 하나도 보여주기도 하고 내가 메모했던 것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지금 두 개가 되어 있네요. 하나는 지워버릴게요. 그 다음 아래에 추천 콘텐츠도 있긴 있네요. 여러분들이 어떤 아티클을 읽고 싶으시면 여기 참고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원문 보기 누르면 이렇게 원래 사이트로도 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챗 GPT가 알려주는 내용에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 때는 이 라이너의 메모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MySQL 워크벤치를 실행합니다. 네, 그 다음 MySQL 커넥션에서 로컬 인스턴스 MySQL 80을 더블 클릭하고요.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자, 그럼 My 워크벤치 실습 환경을 실행한 겁니다. 자, 여기서 실행에 오류가 있는 분들은 검색에서 서비스를 검색해 주시고요. 이 서비스에서 키보드 M을 눌러서 여기 MySQL 80이 실행되어 있는지 더블 클릭하면 지금 시작되어 있죠. 중지와 일시중지가 있는데 시작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화면 GUI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이 영역은 명령어를 작성하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주세요 데이터베이스들을 그 다음 세미콜론으로 마무리하고 실행해 볼게요. 여기 번개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면 실행된 결과가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 실행했을 때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언제 윈도우 시간으로 언제 실행했는지 나옵니다. 성공적으로 실행했다고 초록색 아이콘도 나옵니다. 우리가 쇼 데이터베이스라고 했는데 쇼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들을 보여주세요 라는 쿼리입니다. 우리 쇼가 보여주다라는 뜻이죠. 보여줘 데이터베이스들을 해서 우리가 MySQL을 설치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있는 데이터베이스들 목록들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목록들이 아닌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데이터베이스 생성. 자, 이것은 명령어가 아니라 메모하는 거예요. 주석이라고 하는데 하이픈 두 개를 해서 우리가 쓰고 싶은 말을 메모처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쿼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create 만들다 데이터베이스를 쇼는 S가 붙었는데 이건 S 안 붙어요. 데이터베이스 만들 거니까. 그 다음 우리는 옷 사이트를 만들 건데 옷 사이트 브랜드명을 뭘로 할까요? 자, SQL 강의니까 사라라는 옷가게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 다음 세미콜론으로 마무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 볼게요. 번개 모양으로 실행 하면은 이제 성공적으로 실행되었다고 나오죠. 자, 근데 여기 있던 결과창이 꺼졌죠. 꺼졌으면 show 데이터베이스즈라고 해줄게요. 이거 지워주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있던 데이터베이스의 중간에 여기 사라라는 데이터베이스가 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벌써 두 가지 배웠네요. 데이터베이스 확인하기,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생성하기. 이거는 show, 아래는 create. 만들었고 만든 것을 확인했으니까 지워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지우기. 지우기는 drop이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자, 문법은 간단해요. drop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 사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번개 표시 누르면 자, 실행되었대요. 그 다음 show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show 데이터베이스즈. 자, 우리가 앞 글자만 입력해주면 자동 완성해줍니다. 친절하게 엔터 누르고 세미콜론. 자, 그러면 사라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드롭 해볼게요. 드롭 데이터베이스 사라. 자, 실행하면은 X 아이콘이 나오고 드롭 데이터베이스 사라에서 뭔가 틀렸다 해서 에러 코드 1008 드롭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사라를 이미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삭제하느냐 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이라는 뜻을 가진 if exit을 넣어 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노란색 아이콘이 나오면서 자, 하나의 경고 워닝이 나왔네요. 자, X와 삼각형, 노란색 삼각형의 차이는 노란색 삼각형은 실행은 해주는데 뭔가 좀 깨림직해, 뭔가 주의할 게 있어 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노티 같이 알림을 주는 거고요. X는 아예 네 명령어를 실행할 수 없어, 에러가 있어 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노란색 주의가 꼭 있다고 해서 코드가 안 좋은 코드다, 수정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기능입니다. 다른 프로그래밍에서도 이와 같이 에러를 표시해 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드롭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델리트가 아니라 드롭 해가지고 사라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다음 지웠습니다. 그러면 확인하고 생성하고 지우는 것까지 배워보았습니다. 네, 우리는 사라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만든 겁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이제 옷을 판매하는 플랫폼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관리하겠죠. 네, 이 그림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예시입니다. 이 흰색 사각형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고요. 이 안에는 세일즈, 그 다음 프로덕션이라는 스키마가 있습니다. 스키마는 MySQL에서는 그냥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라클에서는 유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또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하나의 큰 데이터베이스 안에 목적에 맞는 우리가 판매와 관련된 소비자, 직원, 들어온 주문, 그 다음 뭐 아이템, 이런 판매와 관련된 정보들은 세일즈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이 커스터머스, 스태프, 오더, 스토어, 오더 아이템, 이렇게 하나의 테이블들을 만든 겁니다. 자, 테이블이라고 얘기하는 거 표죠. 표를 테이블이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 프로덕션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카테고리, 그 다음 프로덕트, 그 다음 스톡, 그 다음 브랜드, 이렇게 있네요. 자, 근데 이것들이 서로 관계가 있는 듯이 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앞에 이 하나하나의 필드에 별표가 붙은 게 있습니다. 자, 커스터머스라는 테이블 안을 들여다보면 커스터머스 아이디, 소비자의 아이디겠죠? 그 다음 퍼스트 네임, 이름, 라스트 네임도 이름, 그 다음 폰, 핸드폰 번호, 이메일, 그 다음 스트리트, 시티, 그 다음 스테이트, 그 다음 집 코드,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행렬에서 열을 의미하겠죠?
이게 가장 상단에 다 기재해 놓고 아래에 쭉쭉 데이터를 쌓아가겠죠. 근데 커스터머 아이디 앞에 별이 붙어 있는 이유는 이 데이터는 유일무이하다. 이 커스터머 아이디를 키로 쓰겠다는 겁니다. 자, 기본 키로 쓰겠다는 거고요. 오더스에도 오더 아이디는 기본 키로 씁니다. 유일한 값, 데이터가 중복되지 않도록 기본 키를 설정해서 유일한 값으로 쓰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스톡스에는 스토어 아이디랑 프로덕트 아이디가 있는데 이 값이 여기 있는 스토어의 기본 키, 그다음 프로덕트 아이디는 이 아더 아이템에 있는 프로덕트 아이디를 참조하죠. 자, 얘가 스스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쓰는 참조하는 필드다 해서 참조키 또는 외래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시각화해서 설명드렸고요. 이것을 챗 GPT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기 전에 테이블에 대한 용어 정리도 한번 해드릴게요. 자, 테이블은 표죠. 가장 위에는 특성이 옵니다. 그걸 칼럼이라고 하고 필드라고 하고 열이라고도 하죠. 한국말로 열. 자, 이 열 가장 상단에는 어떤 데이터를 넣을지 이름이 오죠. 뭐 에이전트 코드 네임 하면 이름이 쭉 오고 워킹 아레아 하면 지역이 오고 폰 넘버는 전화번호가 이렇게 오죠. 그 다음 이 아래 오는 데이터 값들을 컬럼 밸류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 이 한 줄 한 줄은 리코드, 보통 로우라고 합니다. 로우. 행열 할 때 행은 로우라고 한다. 열은 필드, 컬럼이라고 한다. 테이블에 대해서 용어 정리를 한번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자, 행열이죠. 표는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의 열은 로우라고 합니다. 그 다음 하나하나 열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컬럼, 그 다음 필드라고 합니다. 필드, 컬럼, 열, 그 다음 행은 로우. 자, 열은 필드나 컬럼이라고 한다. 피처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하나하나의 행은 로우라고 한다. 자, 테이블에 대한 용어 정리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챗 GPT를 통해서 이 개념들을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